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며칠 전에 직장에서 실제로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또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엑셀에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집계를 진행할 때 이 참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어떤 실제로 작업했던 일련의 어떤 작업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엑셀의 기능과 함수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참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참조 방법. 엑셀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집계할 때 정말 중요하죠. 그죠? 엑셀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하나의 잘 작성된 수식을 완성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 채용을 통해서 값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참조 방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참조 방법 먼저 그 상대 참조가 있죠. 그래서 상대 참조는 그 참조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셀이 바뀔 때마다 그 같이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한 참조 방법이고요. 그리고 절대 참조. 예, 절대 참조는 그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때 셀의 주소가 바뀌어도 이것을 참조하는 데이터의 범위는 바뀌지 않게 고정시키는 방법이 절대 참조 방법입니다. 그리고 혼합 참조. 이것은 저희가 그 행고정과 열고정이 있는데요. 행고정 같은 경우는 숫자 앞에 달러를 붙이면 되고요. 열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A 이렇게 문자 앞에 달러를 붙이게 되면 열고정이 되게 됩니다. 제가 그 실제 업무를 진행했던 내용들을 진행하기 앞서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제가 구구단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맛보기로 해서 이 참조 방법에 대한 이해를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구구단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사행은 그 2단부터 9단까지 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5셀 1부터 9까지는 승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72부터 해서 99, 81까지를 저희가 그 첫 번째 셀인 C5셀에 그 수식을 완성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 채용을 통해서 값을 구해 볼 건데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조 방법에 대한 적용이 바르게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C5셀 C5셀 같은 경우는 1은 2가 나와야 되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넣느라고요. 단수인 2단 그러니까 C4를 클릭하고 곱하기 승수인 1 그러니까 B5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1은 2 발음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대로 자동 채용을 하게 되면 자 어떤가요? 네,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그 이유는 이 수식에서 지금 그 문자하고 숫자 앞에 달러를 붙이지 않아서 지금은 전부 다 상대 참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는 발음값이 나왔지만 자, D5셀 같은 경우는 원래는 3, 1은 3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식을 보게 되면 D4 요 참조 범위는 맞지만 그 다음에 곱하기 C5 원래는 B5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칸 옆으로 C5셀을 참조하게 돼서 값이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1이 되어야 되는데 4 곱하기 6이 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24가 돼서 120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는 달러를 붙이지 않으면 그 이렇게 값이 그죠? 셀이 변할 때마다 참조하는 범위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변하는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 참조가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참조 방법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구구단 예제에서는 이 상대 참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값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값들을 지우고요. 네, 하나의 수식을 완성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 채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 구구단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이 참조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C5셀 같은 경우는 그죠? C4 곱하기 B5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값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자동 체험하고 아래로 자동 체험할 때, 그죠? 이 단수인 C4 같은 경우는 한 칸 옆으로 가게 되면은 D4가 돼야 되는 거고, 또 한 칸 옆으로 가게 되면은 E4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완성을 한 다음에 아래로 내릴 때, 아래로 내리게 되면,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 2는 4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는 2, 3은 6이 돼야 되고요. 즉, 요 값에서 이 단수인 C4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는 변화가 되지만 아래로 내릴 때 이 범위가 아래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4 여기에서는 그 숫자 앞에 달러를 붙여서 행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아래로 자동 체험할 때 이 범위가 아래로 바뀌지 않게 요거를 그죠? 사행을 고정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아래로 자동 체험할 때 이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행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C 앞에 달러를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승수, 승수 같은 경우는 B5셀 여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자동 체험할 때, 오른쪽으로 자동 체험할 때 여기서는 여기는 2, 1은 2가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이 돼야 되잖아요. 즉 오른쪽으로 자동 체험할 때 요 범위는 오른쪽으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자동 체험하고 아래로 자동 체험할 때 이 승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는 바뀌어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보낼 때 이 범위가 오른쪽으로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행 고정, 열 고정해서 열 고정을 시켜야 돼요. 이 B열을 고정시켜서 여기에서는 열에서는 이렇게 값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죠? 요 내에서는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죠? 셀 값이 바뀌더라도 이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여기에서는 B 앞에 달러를 붙여서 열 고정을 시키면 되고요. 이렇게 엔터하게 되면 수식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자동 체험을 통해서 한 번의 수식을 통해서 9981까지 값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구구단 예제에서는 절대 참조하고 상대 참조에 대한 그죠? 적용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혼합 참조에서 행 고정과 열 고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용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먼저 참조 방법에 대한 간단한 그죠? 공부를 구구단을 통해서 먼저 저희가 진행해 보았고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진행했던 정말 실무에서 제가 어떻게 이 참조 방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이제 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저희가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대학교인데 교육부에서 저희 대학의 현장 실사를 나왔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번 학기에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과목들에 대한 수업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의 수업도 대부분 이제 저희가 대면 수업은 하지 않고요. 이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대면 수업으로 이 실험 실습 같은 경우는 이 실습을 같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정한 안전 수칙에 대한 매뉴얼을 준수하면서 이제 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학들에서 얼마나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 매뉴얼을 준수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나왔는데요. 실사를 나오기 앞서서 저희 대학이 요청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 자료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번 학기에 우리 대학에서 개설된 모든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그리고 이론 수업과 실습 과목을 나누고 그 과목들을 또 이렇게 인원 10명 이하, 11명부터 20명 이하 이렇게 인원 구분에 따라서 이 통계 집계를 내서 이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작업에 대한 의뢰가 저에게 들어와서 제가 이제 요 작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직장에서 이렇게 정말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엑셀에서 이제 어떻게 어떤 기능과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집계를 내는지에 대한 강의 내용이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서 오늘 강의 핵심 내용은 이 참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요청 자료, 그러니까 이런 그죠 레이아웃에 맞추어서 제가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엑셀로에서 틀을 좀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값을 채워야 되는데 저희가 그 엑셀의 함수와 이 참조 방법을 적용해서 한 번의 수식을 통해서 나머지 값들을 다 채우는 것으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그 집계를 위한 로우 데이터가 필요한데 다행히 그 며칠 전에 진행했던 다른 통계조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로우 데이터가 있었고요. 이 로우 데이터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덜 들이고 이 집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바로 사용하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그 최종 집계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조건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강좌 유형원, 이게 이론 수업인지 이론 수업이 아닌지, 그리고 강좌 유형 2, 대면 수업인지 비대면 수업인지, 그리고 이렇게 이런 구분에 따른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이걸 집계하기 위한 로우 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비대면 수업인지 대면 수업인지 그리고 수강 인원에 대한 구분값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론 수업인지 이론 수업이 아닌지에 대한 구분값은 없어서 이것을 제가 좀 더 보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계를 진행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어떤 최종적으로 저희가 집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집계를 위해서 이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실무에서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게 이론 수업과 이론 수업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좀 그 도움열을 또 추가를 했고요. 이 수업 방식에 이게 이제 이론 수업인지 이론 수업이 아닌지에 대한 값을 먼저 정의한 다음, 그래서 이 로우 데이터를 완성하고 완성된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엑셀의 그 기능과 그 함수를 통해서 최종 집계를 진행하는 것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제 값을 불러올 건데요. 이거를 불러오기 위해서 제가 저희 대학 전산에서 한 번 더 그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저희 대학에서 개설된 전체 과목에 대한 로우 데이터이고요. 이 과목마다 교과목마다 여기 이제 제열에 보게 되면 강의 구분이 있어요. 이게 이론 수업인지 뭐 실험 실기 과목인지 이 구분값이 있고요. 이 값이 지금 이제 이 집계를 위해 필요한 어떤 그런 구분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제가 여기다가 좀 불러와서 완성을 한 다음 집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을 좀 구분을 할게요. 제가 여기에 값을 불러올 건데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이 VLOOKUP 함수는 그죠? 찾을값 그리고 찾을 범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찾을 값하고 찾을 범위에서는 첫 번째 열 값이 그 찾을 값하고 일치한 값을 먼저 찾은 다음 우리가 원하는 그 열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는 기능하는 게 VLOOKUP 함수인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을 위해서 이거랑 똑같이 일치하는 값의 모양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뭐냐면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인생설계와 진로 원이란 과목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교과목 같은 경우는 과목이 분반이 되거나 뭐 다른 과에서도 많이 개설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유일한 값이 아니고요. 그 A열에 보게 되면 강좌 번호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강좌 번호는 모든 과목이 다 다른 강좌 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전에 진행했던 이 통계조사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과목명에 강좌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유일한 값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찾을 값이 되는 부분이고요. 찾을 범위인 여기에서도 찾을 값을 찾을 수 있도록 이 값을 한 번 더 가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교과목 명하고 강좌 번호를 붙이면 되거든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할게요. concatenate 그리고
먼저 교과목명, 컴마하고 강좌번호, 그리고 자 여기는 제가 그 달러 같은 걸 붙이지 않아서 상대 참조이거든요. 엔터하고 자동 체험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G3, A3이었는데 여기는 G4, A4, 그죠? 여기는 상대 참조가 맞죠. 이제 그래야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과목명하고 저희가 이제 이 강좌번호를 붙여서 여기서 값을 불러오기 위한 동일한 유일한 값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제가 하고요. 자 이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제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는을 하고요. vlookup 그리고 이걸 찾아라 어디에서 참조 범위는 네,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하고 지금 저희가 하나의 그 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동 체험을 통해서 가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 찾을 범위는 절대 참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셀이 바뀌더라도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4를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컴마하고 그 다음에 이 몇 번째 열값을 가져올 거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값 하고 컴마하고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 체험 하게 되면은 이제 요 과목들에 대한 수업 방식 값을 불러온 겁니다. 제가 지금 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불러왔는데요. 이 vlookup 함수에 대한 기능에 대한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요 링크를 그거로 놓을 테니까 이거를 참조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값을 불러왔고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자 이론 수업이 있고 이론 수업이 아닌 것 둘로만 나눠지는데 여기 구분 수업 방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의 구분 값이 있어요. 그죠? 이론 수업이 있고 실험, 실습, 실기가 있고 이론, 실험, 실습, 실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랑 동일한 모양의 값을 또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일단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 수업 방식 이거를 제가 전부 다 복사해서 네, 값으로 붙여넣기 하고 데이터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죠? 이 세 개에 대한 고유값만 나오게 되었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 집계를 위한 이론 수업, 실험, 실습 등으로 한 번 더 변환한 작업을 진행할게요. 이거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저렇게 한 다음에 자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요 이론 수업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론 수업과 이론 수업이 아닌 것을 나누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전부 다 요게 되면 됩니다. 그죠? 실험, 실습 등 정확히 하고요. 이거는 제가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그죠 수업 방식 이것을 한 번 더 vlookup을 통해서 요 값을 찾은 다음에 이것을 요 값으로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자 진행해 볼게요. 넣으라고요. vlookup 요걸 찾아라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 그리고 이것도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니까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콤마하고 이제 그죠?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값 두 번째 열값이죠. 콤마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하게 되면 자, 예. 그러면 이제 원시 데이터 완전 로우 데이터 불러온 값은 이거였는데 이것을 저희가 최종 집계 여기에 집계를 위해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공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로우 데이터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수업 방식 요거하고 대면 여부 수강 이론 값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개의 열값을 이용해서 이것을 집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 집계.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번의 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 체험을 통해서 이걸 완성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 로우 데이터인 그 학생 비밀번호 강자수 요 시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식을 주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필요한 그 데이터의 범위를 이름 정의를 통해서 데이터 범위를 정의한 다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름 정의에 대한 강의도 제가 위에 링크를 제가 올려 놓을 테니까 이걸 좀 보시고 이름 정의에 대한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이론 수업과 이론 수업이 아닌 것, 이거는 제가 데이터 범위를 잡고요, 전체. 그리고 그 수업 방식으로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수업 방식 엔터. 그리고 여기 대면 여부, 요것도 요 범위를 대면 여부, 요거 제가 지금 이미 이름 정의를 해 놨네요.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데이터 범위를 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에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정의하면 됩니다. 그죠? 대면 여부 엔터. 그리고 요 수강 인원도 범위를 다 잡고요. 범위 잡는 것은 저희가 첫 번째 셀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장 끝에 있는 행까지 데이터 범위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강 인원 엔터 하면은 데이터 범위를 잡았고요. 저 이름 정의한 값을 불러오는 단축키는 F3번입니다. F3번을 누르게 되면 이름 정의한 대면 여부, 수강 인원, 수업 방식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면 여부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 범위를 잡게 됩니다. 자, 이름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수식을 줄 때 이 로우 데이터 시트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식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수식을 줄게요. 자, 첫 번째 수식이 가장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잘 작성된 하나의 수식을 통해서 나머지 값들은 그냥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넣느라고요. 제가 이제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제가 이거를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에 대한 또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 또한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건이 그 2개 이상, 3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count if로는 안 되고요.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s. 자, count ifs 함수는 그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수식을 주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먼저 조건 범위. 자, F3을 눌러서 제가 이 강좌 유형에 대한 그 조건을 줄게요. 강좌 유형. 이론 수업인지 이론 수업이 아닌지. 이거는 수업 방식이었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콤마하고 조건. 조건은 요거를 눌러주면 되겠죠. D6.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참조 방법에 대한 적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수식을 완성하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아래로 내릴 때 강좌 유형, 이 이론 수업과 이론 수업이 아닌 값은 그죠? 오른쪽으로 보낼 때 이 D6셀이 이 6셀을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아래로는 바뀌어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열 고정, 행 고정. 이것은 저희가 행 고정을, 열 고정을 해야겠죠. 그죠? D열을 고정하는 거예요. D열을 고정해서 D열 아래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열로는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여기에서는 열 고정, 그러니까 D 앞에 달러를 붙이겠습니다. 그렇죠? 열 고정 됐고요. 첫 번째 조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 또 F3 눌러서 이름 상자를 불러오고요. 이번에는 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이거는 대면 여부가 되겠죠. 확인을 누르고 컴마하고 이제 똑같이 이거를 참조하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그 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 자동 체험할 때 이거는 이 열 내에서는 아래로는 바뀌어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가 열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달러를 붙여서 열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른쪽으로 보낼 때 오른쪽으로 바뀌진 않고 아래로 내릴 때 이 참조 범위가 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바뀌겠죠.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은 이 수강 인원에 대한 그 조건인데요. 10명 이하, 그리고 11명부터 20명 이하, 50명 이상까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도움행이 있어야만 저희 수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죠? 조건 범위는 F3을 눌러서 수강 인원이 되겠죠. 확인. 그리고 컴마하고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 M% 이것보다. 자, 저희가 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이 값은 오른쪽으로 보낼 때는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만 아래로 내릴 때 이 참조하는 이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 행을 고정시켜서 행 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행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 숫자 앞에, 그죠? 숫자 앞에 달러를 붙여서 행 고정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콤마하고요. 그 마지막 조건 F3을 눌러서 수강 인원 확인을 누르고 콤마하고 이번엔 그죠? 작거나 같다. 쌍따옴표 엔드 연산자 이것. 그리고 요것도 오른쪽으로 저희가 보내고 아래 내릴 때 요 범위가 참조 범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저희가 숫자 앞에 달러를 붙여서 행 고정 참조를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수식은 단정이 되었어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참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함수들도 나왔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그 도움행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쌍따옴표하고 그 다음에 이 셀을 또 하기 위해서는 M% 한 다음에 그 요 셀을 찍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좀 연습과 좀 그냥 외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참조 범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실무에서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제가 자세히 좀 짚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 채용을 통해서 값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게 맞는지에 대한 그 최소한의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로우 데이터에서 과목이 전체가 몇 강좌냐 하면, 자, 1274 강좌가 나왔어요. 이거를 맞는지 한번 최소한의 검증. 이게 총 몇 개인지. 그죠? 1274개 나왔고요.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자동 필터를 통해서 샘플을 볼 수 있는데 아마 밖에 값이 구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그 요청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이론 수업과 이론 수업이 아닌 것,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인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인원 구분에 따른 값을 구하는 거, 이거 정말 저희가 이 엑셀의 기능 함수를 모르면 뭐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 해도 작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완성한 다음에 이 값이 정말 내가 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모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엑셀의 기능과 이 함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제가 집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죠? 뭐 이렇게 이름 정의의 어떤 기능부터 해서 참조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concatenate 함수, 브이로그 함수, 그리고 그죠? 이렇게 count ifs 함수, 여러 가지 엑셀의 기능 함수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을 구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엑셀의 기능과 함수에 대한 공부도 중요한데, 사실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어떤 작업을 내가 정말 그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로우 데이터를 잘 만드는 것이 어쩌면 이 전체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며칠 전에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온 책이 한 권 있어서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의 그 내용은 뭐 1년 안에 빅데이터 전문가 되기 뭐 이런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서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캡처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어떤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분석을 진행할 때 그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인지하고 데이터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정지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처리 작업이라고 좀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해석과 평가 모델을 배포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글쓴이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전체 작업 시간의 70에서 80%에 달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작업을 진행할 때 보면은 엑셀의 기능과 함수에 대한 적용은 정말 스킬적인 부분으로 해서 딱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사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바르게 정리된 로우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이제 그 엑셀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그 기능 함수를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정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 그죠? 이 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어쩌면 가장 정말 그 필요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진행했던 정말 실무적인 어떤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또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엑셀 기능 함수들의 내용들을 나왔었는데 또 강의를 보시면서 일단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또 각각의 그 업무에서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강의로 준비해서 좀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